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지요. 일제, 강점기, 전쟁, 산업화, 외환위기, 그리고 스마트폰, 세상까지 인간이 욕망을 듣는 방식은 달라졌어도 그 속내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언젠가 행복해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젊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형편이 나아지면 웃을 날이 온다. 전쟁이 끝나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집 한 채 마련하면 자식이 대학에 가면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조건은 한 번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보였고 직장을 얻으면 더 높은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평생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 동료들, 심지어 나 자신에게서도 말입니다. 인간은 결핍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채우면 잠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1인당 소득은 눈부시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인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왜 더 쓸쓸해졌을까요? 나는 그것을 행복 강박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강박이야말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채찍입니다. 나는 교수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졸업식 날 총장을 대신해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크게 불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웃었지요.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쁨을 찾다 넘어지는 인생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큰 후회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가장 확실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아픈 상태입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밤에 잠이 들며 마음이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는 상태, 그 조용한 무사함이 곧 행복입니다. 젊은 날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박사 학위를 따면 기쁠 줄 알았고 학회에서 인정받으면 충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목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욕망은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어느 해 친한 동료 교수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었지요. 큰 집, 명예로운 자리, 부러움을 사는 경력.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의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성취가 그의 생을 하루도 더 늘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빛났는가, 대신 얼마나 덜 고통스러웠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밥을 먹었고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누워 쉴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상위 몇 %의 안온함입니다. 세계적으로 여전히 수억 명이 전쟁과 기아 속에 삽니다. 우리는 뉴스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의 하루는 생존 자체가 전쟁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위를 향한 비교는 질투를 낳고 아래를 향한 시선은 감사의 숨을 돌려줍니다. 나는 더 이상 장밋빛 행복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잔잔한 평온을 믿습니다. 폭죽은 잠깐이지만 촛불은 오래갑니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다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제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말해줍니다. 인생은 질주가 아니라 완주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피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너무 큰 행복을 상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치를 낮춘다고 해서 삶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원래 인생은 쉽지 않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덜 실망하고 덜 분노하게 됩니다. 105해를 살며 내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며 배우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 거창한 기쁨을 약속하는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무사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히 값진 일입니다. 내가 평생 강단에 서며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가? 학생들은 대개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 배경, 인맥, 운. 물론 그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5해를 살아낸 지금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은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전쟁 직후 먹을 것도 변변치 않던 시절에 대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교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학생들은 군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아도 있었고 가족을 잃은 이도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눈빛이 단단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넉넉하고 유학 기회까지 얻은 이들 중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기질 그리고 건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본 사람만이 알지요. 건강은 있을 때는 공기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기쁨을 무력화시킵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 가장 큰 삶의 만족도 변이는 소득이 아니라 주관적 건강인식이라고 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나는 50이 넘어서 큰 병을 한번 앓았습니다. 강의 중 갑자기 쓰러졌지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학문적 명예도, 제자들의 존경도, 통장 잔고도 침대 위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오직 숨이 편한가, 통증이 덜한가, 밤에 잠들 수 있는가가 전부였습니다. 회복 후 나는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 새벽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습관이 내 노년을 지켜주었습니다. 중년의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무리는 노년의 빚이 됩니다. 승진 한 번 더, 매출 몇 퍼센트 덜을 위해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결국 나중에 자신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건강은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대부분이 무의미해집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행복 중 상당수는 이미 혈관과 장기 속에 들어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질, 곧 명랑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랑함은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불평하고 어떤 이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동료를 보았습니다. 실력은 비슷했지만 늘 밝은 태도를 유지하던 이는 관계도 오래가고 병도 덜 앓았습니다. 반대로 늘 불만과 비교 속에 살던 이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명함도 더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와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괴롭지 않은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만이 편안한 노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색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내면의 근육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중장년 이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와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봉사를 하는 일, 이런 활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외부 자극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조금 흔들려도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성공한 이들이 은퇴 후 우울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함과 명예가 사라지자 자신이 텅 빈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범해 보였던 이들 중에는 노년에 더 빛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 세계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105해를 살며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몸과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튼튼한 두 다리와 평온한 심장,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아야 할 것은 통장 잔고만이 아닙니다. 걷는 습관, 읽는 습관, 감사하는 태도, 혼자서도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는 내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이르러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재산입니다. 내가 90을 넘겼을 무렵 한 제자가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위에 있었지만 더 높이 올라간 동기를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졌는가? 아니면 남과만 비교하고 있는가?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가난도 실패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내가 젊던 시절에는 이웃과 비교했습니다. 요즘은 손바닥만한 화면 속에서 수백 명과 동시에 비교합니다. 여행 사진, 자식 자랑,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 사진 뒤에 잘려나간 고통과 갈등을 인간은 기쁜 장면만 편집해
내보내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삶은 늘 하이라이트 모음집이고 우리의 삶만이 비하인드 영상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허영과 자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조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허영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외부 의존입니다. 젊을 때에 나는 학회에서 박수를 받으면 며칠을 들떠 있었고 비판 한 줄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불면 흔들리지만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쓸수록 더 지칠 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과 시선을 중시합니다. 자식의 직업, 사는 동네, 차의 종류 이런 것들이 은근한 서열을 만듭니다. 50, 60대가 되면 비교의 대상은 더 교묘해집니다. 누구는 벌써 은퇴 준비를 마쳤다더라. 누구는 건물주가 되었다더라. 이런 말들이 모임 자리에서 오갑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동년배를 떠나보내며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남보다 뒤처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나는 질투를 잠재우는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위를 보는 대신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겁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정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을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쟁통에 피난을 다니던 어린 시절 우리는 하루 세 끼가 소원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사소한 불편은 불평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본능이지만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로 향하면 끝없는 갈증이 되고 아래로 향하면 감사가 됩니다. 감사는 질투의 해독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며 무너지는 대신 자신의 안온함을 확인합니다. 또 하나 인간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상처받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완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이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멀어 외롭지도 너무 가까워 찔리지도 않는 거리. 마치 겨울날의 고슴도치처럼 말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까지 다 내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차가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래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젊은 날 나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때로 솔직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지금의 나는 적당히 웃고 적당히 선을 긋습니다. 그랬더니 인간관계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그 비난에 흔들리는 내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헐뜯으면 예전에 나는 밤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의 몫이다. 이 한 문장이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문은 내가 닫을 수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을 구경하며 속을 태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단단히 붙들 것인가.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조는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숨 쉬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버텨온 사람입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절반 이상 가벼워진다는 것을 남들이 박수를 치든 등을 돌리든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정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전쟁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피난길에 올랐고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어제는 불타 사라졌고 내일은 어디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손에 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의 체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안정되자 사람들은 다시 미래를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더 모아야 한다. 아이들 결혼 자금이 걱정이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나 또한 평생 계획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만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햇살을 외면한 채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을 위해 숨을 조이는 삶은 결국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58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내일의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마음은 달아갑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자. 그 체념이 나를 살렸습니다. 체념은 패배가 아닙니다. 체념은 세상의 구조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기대가 낮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이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인생이라고, 아침은 탄생이고, 낮은 청춘이며, 저녁은 노년이고, 밤은 죽음입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인생도 허투루 보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10년 뒤 더 큰 집의 햇살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즐거움도 훈련입니다. 오늘을 기뻐하는 습관이 내일을 버티게 합니다. 요즘 40, 60대 분들을 만나보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안해합니다. 은퇴 후의 삶, 건강 문제, 자녀의 미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중장년층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경제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만족도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현재의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90이 넘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차를 끓입니다. 작은 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10분이 나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 넘어지지 않기를, 오늘 화내지 않기를, 오늘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니 105해가 되었습니다.
노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쥐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힘을 빼니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집니다. 욕심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고요가 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말해야겠지요. 젊은이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할 일이 많고 이루지 못한 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처럼 오래 산 사람은 압니다. 인생은 완성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미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긴 여정 끝의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산다는 특권이다. 나는 이 말을 깊이 믿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폭풍을 건너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노년도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짓밟는 삶은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나는 당신이 거창한 성공 대신 오늘의 평온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크게 다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하루, 그 소박한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체념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태도, 당신의 오늘, 그것만이 당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흔히 청춘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곤 합니다. 물론 젊음은 빛납니다. 피부는 팽팽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청춘은 가장 뜨겁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욕망은 넘치는데 능력은 아직 모자라고 꿈은 큰데 세상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젊음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늘 흔들립니다. 반면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허황된 기대가 하나씩 벗겨지고 타인의 시선이 무뎌지고 끝없이 채찍질하던 욕망이 잠잠해집니다. 나는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고 70이 넘어서야 남의 평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며 80이 지나서야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을 넘기자 세상이 조금 느리게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고마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름을 훈장이라 부릅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지나온 밤과 고통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40이 지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든 얼굴은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얼굴도 있고 온화함이 스며든 얼굴도 있습니다. 나는 105의 얼굴로 거울을 볼 때 적어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욕망에서의 해방입니다. 젊은 날 나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논문,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박수. 그러나 그 박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박수는 바람과 같아서 불면 사라집니다. 대신 고요한 하루는 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햇빛이 드는 창가, 무릎 위에 올려진 책 한 권.
이런 사소한 순간이야말로 진짜 충만함입니다. 나는 친구들을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미워하지 않았는가다. 통장 잔고도 직함도 관 속에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세상을 향해 품었던 마음의 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화를 아낍니다. 분노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105의 몸에는 낭비할 힘이 없습니다. 대신 이해하려 애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해가 되신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하나씩 줄이듯 마음속 집착도 하나씩 덜어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세상의 기대만큼 공정하지 않아도 이미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고 우리는 그 안을 지나왔을 뿐입니다. 죽음에 대해 묻는 이들도 많습니다. 교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는 솔직히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공포보다는 담담함에 가깝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긴 인생 끝에 찾아오는 휴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도입니다. 얼마나 덜 미워했는가, 얼마나 덜 부러워했는가, 얼마나 오늘을 살았는가, 그것이 인생의 두께를 만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장밋빛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아프지 않은 하루, 크게 다투지 않은 하루,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은 하루를 쌓으십시오. 그 하루들이 모이면 인생은 생각보다 온화해집니다. 행복은 잡으러 뛰어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물러난 자리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남을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긴 시간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05해를 살며 내가 배운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해지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평온해진다. 당신이 화려한 불꽃 대신 은은한 촛불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촛불은 작지만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으로 충분해질 것입니다.